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침이고, 지금이 아니면은 또 영상을 안 찍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틀어놓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된 주제나 아니면 내용들은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뭐 이래저래 연구를 하면서 메모장에다가 좀 이렇게 모아놔요. 콘텐츠나 전달 드려야 될 내용들을 모아놨다가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좀 전달 드려야 될 게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찍을 때도 있고, 뭐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대본을 써놓고 그거를 이렇게 무슨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 하나를 대강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메모장에 담아둔 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영상을 찍습니다. 내용은 저기 자소서요, 자소서. 근래에 그 올해 입시 같이 준비하는 친구도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저랑 1대1로 붙어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자소서에 관련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자소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는 몇 차례 했는데, 우리 일반 전형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없어졌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예전 유튜브 영상을 타고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포트폴리오 있던 시절부터 제가 포트폴리오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고, 포트폴리오에 너무 그렇게 열과 성의를 쏟지 않으셔도 된다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있을 때부터, 포트폴리오가 예종 입시에 포함돼 있을 때부터.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없어졌죠? 여러분들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입시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그리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학생들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자료였다면 입시 과정에서 없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입시를 오랜 기간 봐왔고 그쪽에 이렇게 종사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대강. 이게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소서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는 건요, 여러분들,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에서의 자기소개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미술대학에서의 자기소개서와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일반 전공의 대학에서의 자기소개서가 달라요. 그리고 회사 입사 자기소개서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 쓰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느꼈지만, 무슨 입사 자기소개서 하는 것처럼 써요. 그러니까 회사 취준생 자기소개서처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다른 과
그냥 공부하는 뭐 인문계든 뭐 이과든지 간에 그런 과 자소서처럼 자기소개서를 쓰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니까 뭐 학원 다니고 과외 수업 듣고 하는 분들은 대강 이제 가다를 좀 잡겠지만 방향성이나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는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 쓰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가 학생한테 들어서 아주 충격적으로 좀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무슨 자기소개서를 돈 받고 판대요. 이러한 자기소개서들이 합격을 했다. 그 돈을 내면은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제 돈 받고 팔아서 보여주겠다. 뭐 그러나 봐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인지 자기소개서를 돈 받고 판다니 그거 무슨 자격으로 남의 자기소개서를 돈 받고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지도 일단 모르겠고요. 아무리 허락을 받았다 쳐도 차라리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돈 받고 판다니 그거 참 뭐 어찌됐건 또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는데 뭐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메일이 또 왔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를 유료화하자는 제안을 또 어떤 강의하는 플랫폼에서 또 연락이 와서 수익성이 있을 것 같으니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그냥 뭐 스튜디오 뭐 이런 데서 각 잡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자 영상들을 이제 그런 제안이 또 왔는데 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고 뭐 어쨌건 저 수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수입이 사실상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학생들이 또 입시를 끝까지 안 하다 보니까 뭐 관두고 이런 학생들도 생겨서 계속 수입은 줄고 있긴 하지만 반토막보다 더 줄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든 도움을 받아 가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라 앞으로도 수익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고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우면 차라리 제가 나가서 뭐 막노동을 뛰든 미술학원 강사를 다시 하든 뭐 그래서 돈을 버는 한이 있어도 유튜브 영상들을 수익화 시킬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렇게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내지 마세요. 매일 보내도 제가 답장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두가 이걸 통해서 팁이든 아니면 도움이든 얻어가실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소서로 돌아가면 그래서 자소서가 미술대학에서의 자소서와 일반 대학 일반 전공 그다음에 회사 입사 자소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제가 알기로 일반 전형과 뭐 회사를 입사하는 데 쓰는 자소서는 자신의 경력
그 다음에 어떤 오피셜한 경력 이런 거 위주로 되게 강조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자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폼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 미술대학 자소서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오피셜한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자격증 혹은 뭐 어디서 인턴 경험 이런 그런 비슷한 오피셜한 경험이 있기가 힘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있기 힘들 뿐더러 기껏 해봐야 뭐 교내 학교에서 뭐 이제 조금 뭐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공모전이랍시고 뭐 상 받았던 것들, 아니면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예고 다니면서 전시했던 것들 그런 건데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면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예고 다녔던 학생들 아니면 뭐 미고를 다녔든 뭐 미술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든 기껏해야 쓰는 내용 다 똑같거든요. 학교에서 전시했던 거, 뭐 학교에서 미술상 받았던 거, 뭐 전시 보러 갔던 거 그냥 그 정도 선이에요 다. 그 정도 선이거나 뭐 조금 운이 좋으면은 뭐 전시를 나도 좀 해봤다라든지 뭐 외부에서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전시 돈 내면 다 하는 거예요. 전시하는 게 전시하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시 그냥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러니까 전시 경험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뭐 있으면 쓰시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있으면 쓰시는 게 좋은데 쓰시되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점수로 들어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비공식적인 경험을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시각과 저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그 학생을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그 학생을 가늠해보는데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무엇이냐? 제가 우리 학생 그 자소서 쓸 때도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지도했던 것이 자꾸 이제 학교에서 뭐 무슨 포스터 대회 나가서 상 받았고 뭐 무슨 미술 해서 이렇게 작품 해가지고 뭐 칭찬 받았고 자꾸 그런 얘기만 써서 본인의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담. 예를 들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동물 그 양을 그리기 위해서 그 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최종 자소서에서 정리하고 쳐내다 보니까 들어가진 않긴 했지만 그런 거가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오피셜한 그런 공인된 어떤 증거 같은 거를 나열하는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챗GPT가 쓴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뭐 미술에 본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혹은 다른 거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 저는 오랜 기간 선생을 해왔었고 미술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걸 자소서에 썼었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근데 그게 뭐 오피셜하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미술을 학생들 정말 가르쳤는지, 그 다음에 정말 오랜 기간 가르쳤는지 이거를 뭐
뭐 증거를 이렇게 낼 수도 없는 거고 학교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의 말일 뿐인 건데 그런 거라도 이게 실제로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거는 한두 마디만 시켜봐도 대강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완전 그냥 무에서 창작해서 쓰기는 또 그리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경험 중에 본인이 미술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찾는 게 오히려 자소서에서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공식적인 경험인데 특별하기까지 하고 남과 다르면 더 좋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전시 보고 인상 깊었던 거 학교에서의 미술 활동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공모전이든 뭐 전시든 뭐 가서 미술상을 받았든 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거든 미술 시간에 뭘 만들었던 거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외부에서 전시를 했건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뻔하고 재미없는 오피셜한 경험들 그런 건 별로 그렇게 크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세요. 쓰긴 써야 되지만 있는데 안 쓸 이유는 없지만 자소서에서 그렇게 크게 뭐 흥미롭게 작용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모두가 쓰기 때문에 좀 더 관점을 넓게 보면 돼요. 나 하나만 보면 이게 되게 특별해 보이겠지만 다른 학생들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면 별로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저의 경험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 다른 친구들은 무슨 경험했는지 모르니까. 어린 시절에 뭐 그걸 자소서에 쓴 건 아닙니다만 미술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도 만화였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만화에 빠져가지고 중학생이 됨과 동시에 정말 거짓말처럼 만화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만화를 안 봤지만 초등학생 때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책에 있는 거를 정말 죄다 베껴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게 거의 제 일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만화를 막 만들기도 하고 물론 쫄라맨 같은 걸로 대충 했지만 그리고 그걸 학교 학생들이랑 막 돌려보기도 했어요. 그 만화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경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에피소드 뭐 한두 개 정도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셜한 어떤 그런 거뭐 학교에서의 경험, 교내 뭐 활동들 엮어서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비중으로 아니면 뭔가에 조금 더 강조를 주고 싶다면 오히려 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경험이 더 힘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게 학교를 다닐 때였어도 마찬가지. 꼭 뭔가 선생님이 인정해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고 뭐 공모전이었고 뭐 어디서 상을 받았고 이렇게 되게 공식적인 무언가가 아니어도 학창 시절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유독 그 콜라병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콜라병을 잘 그리기 위해서 쏟았던 나만의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학생은 그 한 달 동안 고등어만 그리게 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 지금 뭐 할지 모르겠어. 그 학생이 유학 갔다고 들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일종의 특이한 경험일 수 있잖아요. 고등어만 한 달 동안 고등어만 그린 거. 방 안에 고등어를 한 달 동안 두니까 뭐 썩고 구더기 생기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요. 근데 그걸 다 그렸어요. 한 달 동안 고등어가 썩어가는 과정을 냄새 나고 뭐
근데 그걸 버텨내면서 그린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수업 다 듣고 나서 물론 그 친구가 한일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한테 한 달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고등어 그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 그걸 버텨낸 것도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시험 앞두고 한 1, 2주 정도 동안에 조금 실전적으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 친구 거의 한 달 반 정도밖에 수업을 안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라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긴 한데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정 입시 준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짧은 예정 입시를 끝내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 한 달 동안 고등어 그렸던 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 학교까지 찾아와서 책이랑 편지를 선물로 주더라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학교도 떨어졌는데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미술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쓰는 게 더 재미있고 그게 더 챗GPT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 누가 만들어줄 수 없는 자소서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중점적으로 구성해서 자소서를 오피셜한 기록들과 엮어서 쓰는 게 미술대학 자소서인 거예요. 미술대학 자소서에서 교수들이 뭘 보려고 하는지를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알 텐데 지금 포트폴리오도 없어진 마당이에요. 그러면 자소서에서 뭘 보려고 하겠어요? 이 학생을 볼 수 있는 건 자소서밖에 없어. 그러면 자소서에서 이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미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어떤 예고를 다녔는지, 그 다음에 뭐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별로 안 중요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오히려 되게 부수적인 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걸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자소서가 질문 하나로 통합됐다며. 그래서 그 통합된 거 안에다 자소서를 써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소서를 녹여낼 수 있게 되는 형식으로 바뀐 건데, 폼이. 그러면 내가 정말 요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자소서가. 정말 특색 있는 친구는 정말 특색 있는 자소서가 될 거고, 진짜 재미없게 자소서를 쓴 친구는 정말 재미없게 차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그 이전보다. 그 이전에는 간단한 너 소개해봐라. 그 다음에 뭐 교내 활동에 대해서 써라. 읽었던 책에 대해서 써라. 뭐 특별한 미술 경험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어떤 섹션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됐다면 지금은 그 섹션이 다 없어지고 통합돼서 너 알아서 써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소서에 따른 그 느낌, 이미지 차이가 더 커진다고. 어떻게 잘 구성해서 쓰느냐에 따라 더 커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물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 늘 하지만 실기시험이 훨씬 중요해요. 실기시험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자소서를 잘 썼어. 그럼 떨어져요. 근데 실기시험에서 나름 메리트가 있고 흥미로워. 근데 자소서를 잘 쳤어. 그럼 자소서 플러스. 근데 실기시험 메리트가 있고 잘 했는데 자소서가 좀 별로네? 그러면 그걸로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이거 잘했는데 자소서도 메리트 있는 친구한테는 밀리겠지만 반대로 실기 별론데 자소서 잘 쓴 애가 있고 실기 괜찮은데 자소서가 별로인 애가 있어. 그럼 얘가 붙어요. 실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거들 뿐.
근데 기왕이면 같은 조건일 때 더 다홍 치마, 더 좋은 플러스 점수까지 받고 싶다라 그러면 자소서까지 잘 써야겠지만 대부분은 실기에서 엄청난 비중의 점수를 부여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자소서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자소서에 막 한 달, 두 달씩 시간을 갖다 박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소서는 딱 일주일간만 쓰세요. 일주일도 많이 투자한 거야. 일주일도 정말 많이 투자한 거거든요. 자소서 따위에 시간 투자하는 거가. 그리고 자소서 따위에 돈 들이지 마세요. 뭐 자소서 전문 무슨 학원 이제 자소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막 비싼 돈 내면서 이거 봐주세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거. 응? 하지 마세요. 그거. 돈 날리지 마세요. 돈 날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나한테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 그냥 하나 주고 뭐 만 얼마짜리 하나 주고 사례로 그러고 그냥 나한테 물어봐. 차라리 돈 아끼시라고. 돈과 시간을 아끼시라고. 왜 자소서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실기 준비하세요. 책 한 자라도 더 읽고. 그 정도 비중이라니까 자소서가. 근데 자소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더 알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지금 찍은 이 영상 기준으로 내 나름대로 자소서를 써보고 뭐 한두 번 정도 피드백 받아보는 건 괜찮아. 근데 누구한테 받냐? 자소서 전문가한테 받지 말고 뭐 입사 면접 전문가, 뭐 자소서 전문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받지 말고 예종 출신한테 받으세요. 예종 들어간 사람, 아니면 예종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예종 졸업한 사람이든지 간에 미대 자소서를 써본 사람, 그리고 그걸로 결과를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어반데 자소서 형식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뭐 미술학원에서 파는 건지 과외하는 사람이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착잡합니다. 그런 걸 또 팔고 있는 게. 어쨌든 사지 마세요. 그런 거.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데 왜 남의 거 보면서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전문가한테 얘기는 들어볼 수 있겠지만 남이 써놓은 거를 그대로 참고해서라도 따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 자소서 아니면 일반 학교가 요구하는 건 다 뻔하죠. 일반 전공 어떤 플랫폼이 있고, 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자소서 때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종 자소서는 아니라고 그게. 그리고 비중도 적다고. 실기 시험 잘 준비해서 잘 보실 생각을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소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라고요. 자소서에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만 시간을 쓰시라고. 일주일 안 쓰셔도 돼. 한 3, 4일만 써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자소서를 써서 미대를 들어간 분한테 첨삭 한두 번 정도 받는 걸로 충분하다. 95% 정도는 실기에서 결정을 난다. 난 95%보다 더 하다고 보긴 하는데 뭐 넉넉하게 잡아서 한 5%에서 10% 정도 자소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에서 10%뭐 내신 들어갈 거고, 실기에서 거의 끝장난다고 보면 돼요. 실기에서의 점수,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이래. 그럼 20점이 그거니까 80점이 실기네요. 그러면 난 80점 받고 20점을 뭐 마이너스 돼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80% 내에서도 점수 격차를 많이 줘버리면 이 뒤에 10%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퍼센트에이지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 퍼센트에이지에 속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의 학생만 80% 만점을 주고 나머지 99명의 학생은 10%의 점수를 줘버렸어. 그러면 점수 격차를, 학생들이 그의 실기 점수 격차를 많이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의 실기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뒤에 자소서든 자소서 말고 뭐 있냐, 내신이든 거기에서 10% 만점, 10% 만점을 받아서 20%를 획득했다 쳐도 실기 점수에서 10%잖아. 그럼 합쳐서 30%죠. 그럼 이 실기 점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80% 만점 받은 학생에 비해서 50%가 딸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뒤에 게 아무리 좋아도. 근데 보나마나 한예종은 실기에서의 점수폭을 확 벌리는 학교란 말이야.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종합학교예요. 당연히 실기를 많이 보고 당연히 실기 비중이 높고, 실기 비중이 높다는 건 그걸 뒤집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기 점수 차이도 크게 준다는 거야. 그러면 실기를 못 봐버리면, 아니면 실기에서 그냥 중간 점수를 받아버리면 뒤에서 자소서든 내신이든 높은 점수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거기서 빵점을 받는 한이 있어도 실기를 뭐 70, 80까지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답답한 거지. 그냥 80%, 10%, 10% 있으니까 10%, 10%도 되게 커 보이고 80%, 10%, 10%가 되게 동등한 비율로 책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오히려 10%, 10%는요, 뭐 내신이 예를 들어 1등급이 있어. 근데 뭐 1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를 그냥 동등한 점수를 줘버리고, 뭐 5등급에서 뭐 6등급까지는 뭐 한 80점, 6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뭐 한 70점 이렇게 줘버리면 1등급 학생과 5등급 학생의 점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야, 내신에서.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줄 거라니까, 예종이라는 학교는. 보나마나 뭐 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냥 동등한 점수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신 3등급짜리가 1등급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 시간 쓰는 게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서 점수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까지도 따져야 되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발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종이라는 학교는 원래. 근데 제가 저는 산 데이터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직접 물어보고 학생들은 직접 듣잖아요. 그럼 점수 높은 학생들이 거의 없다니까. 거의 없다기보다는 있죠. 많이 있지만 점수 낮은 학생들도 꽤 많다니까, 내신 점수. 그러니까 실기에서 점수폭을 확 벌려버리고 나머지에서 점수폭을 줄여버리면 이 뒤에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자소서 그냥 내기만 하면 자소서 10점 중에 10점 만점 중에 한 8.9점을 줘버려. 내기만 하면 일단 8점 주고 뭐 좀 괜찮으면 9점 주고, 이러면 자소서에서 기껏해야 1, 2%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야. 기본급처럼 기본 점수를 뭐 8점, 7점을 줘버리면.
내신도 뭐 5등급만 넘으면 뭐 일단 뭐 10 중에 한 8, 9 줘버려. 이렇게 되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돼버리는 거라고. 10% 내에서도. 근데 그런 식으로 줄 거라고 보나 마나. 예? 여러분들 10% 내에서 얼마나 차이를 주려고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몇 안 되는 퍼센트 내에서 차이를 예를 들어 준다고 줘봤자 몇 점 차이가 나겠나. 1점과 9점, 고작 8점 차이인데 실기는 1점에서 80점, 퀴즈 9점 차이죠.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하다니까. 거기다가 배점 되는 그 아까 격차까지 벌려버리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실기 준비에 시간을 쏟으시라고요. 자소서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시간 쓰시고 피드백 한두 번 정도 받고 그냥 내버리라고요. 거기에 시간 쓰지 마시고. 근데 그 와중에 자소서 막막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큰 차원에서 방향성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성에서 내 자소서를 그냥 써서 내면 돼요. 그냥 잊으면 돼.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떨어졌다, 자소서가 별로가 아니라 님 실기가 별로여서 떨어진 거야. 학생들 실기가 별로여서 떨어진 거니까. 자소서 포트폴리오가 별로여서 떨어졌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실기가 별로여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떨어졌다라면 어디 자소서를 좀 수정하면 붙지 않을까? 안 붙어요. 실기를 더 잘해야 붙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자소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입각해서 구색만 맞추시면 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나의 어떤 좀 특별한 무언가를 이렇게 쓸 게 있다면 잘 녹여내서 쓰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소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알겠죠? 뭔 말인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요즘에 또 이렇게 이래저래 문의 메일이 또 많이 오시는데 뭐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 선에서 답변을 다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요청을 하시고, 저도 제 시간을 써서 유튜브도 봉사 개념으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움 되는 답변도 제 시간을 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한 기회니까 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에서 찍는 영상들이나 이런 걸 유료화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제 학생들도 그렇고, 유료화 하시라고 유료화 하셔서 돈 조금이라도 버셔야 뭐 작업하는데 재료도 사시고 뭐 하지 않겠냐 막 계속 저한테 제안을 하지만 없습니다. 유료화할 생각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 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정감사하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은 게 정말 많고 정감사하다라고 하면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놨지만 뭐 아무도 후원은 안 하더라고요. 뭐 10원 후원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단 1원도 후원을 안 하시더라고. 아무도. 뭐 감사하면 그렇게 하시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그렇게라도 감사한 거를 표현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도 뭐 TMI이긴 하지만 제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유학을 하면서 뭐 뭔가를 할 생각이라서 아마 오프라인 수업은 제가 내년부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수업하는 거는 제가 해외에 있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년 입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 문해력 미술 문해력 강좌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실기 준비하는 데에 조금 도움을 받아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지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실기 준비는 뭐 많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어쨌든 수업을 수강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건데, 그나마라도 내년은 주되게 돌아가던 거 한 토막이 잘려버리고 미술 문해력 수업만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많이들 신청해 주시진 않아서 워낙 낯선 형식의 수업이다 보니까, 무슨 미술을 온라인으로 무슨 수업을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해력은 또 뭐야 미술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뭐 실제 오프라인 실기 수업에 비하면 그 무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데 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그 근래에 또 이제 어린 학생 한 분이 미술 문해력 수업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술가한테 문해력은 제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중요해졌고, 그냥 인간한테 문해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예요. 아무리 챗GPT가 요약을 하건 뭐 글을 써준 건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쓴 것과 챗GPT가 쓴 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내가 쓴 글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문해력이 있어야겠죠. 말 하나만 잘해도 글 하나만 잘 써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술 차원에서의 문해력도 있겠지만, 그냥 문해력이라는 그 키워드는 앞으로도 더 중요한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어떻게 보면 미술 수업이라는 분야에서는 조금 선구자적으로 이 강의 수업 형식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어딘가에 누가 보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업하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력과, 그 다음에 작업이란 무엇인지, 창작이란 무엇인지, 그다음 창작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미술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게 좋은 작업이고 어떤 게 소위 말해 후진 작업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술 공부, 그 다음에 창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종 준비하는 데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미술과 예술
관련된 걸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한 1년, 2년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깊은 이해도를 갖추시게 될 거니까 고려해 보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예정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는 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튜브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뭐 회원제, 구독제 이런 것도 안 만들 거야. 그것도 안 만들고 그냥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강의장의 형식으로 앞으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음번에 또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